사회복지사 1급 시험 첫 번째 시간의 두 번째 과목입니다. 사회복지 조사론의 오늘 세 번째 조사 문제의 구체화, 가설, 그리고 변수에 관련된 약 10여 년간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서 무료 제공되고 있으니 문제와 답안 출력하셔서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사 그러니까 조사 연구의 과정, 또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구의 일반적인 과정은 첫 번째 연구 문제 설정하고요. 곧 조사 문제 형성입니다.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한 이후에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하고 보고서로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단계인 연구 문제 설정 가운데에서 연구 문제, 그러니까 조사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하기 위해서 그 문제 안에 들어있는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문제 개념의 구체화입니다. 네, 제 21회 기출문제입니다. 1번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조사 연구 절차 가운데에서요. 첫 번째 조사 문제를 형성할 때 문제 안에 포함된 개념에 대해서 구체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문제 안에 들어있는 개념의 구체화 과정에는 먼저는 개념적 정의, 개념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작적 정의, 조작화가 있습니다. 이 개념적 정의는 말 그대로 문제 안에 들어있는 그 단어의 뜻, 사전적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약간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특성이 있고요. 이후에 있어지는 조작적 정의에서는 이제 실증적으로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보겠습니다. 기억, 개념적 정의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꿨으니까 조작적 정의의 최종 산물은 수량화 또는 괴량화,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그래서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조작적 정의를 하면 개념의 의미가 다양하고 풍부해진다. 아니죠. 개념적 정의에서 먼저 앞서서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의미가 이제 개념화 됐고요. 이후에 조작적 정의까지 하게 되면 좀 더 의미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끔 구체적이 되는 거죠. 다양하고 풍부해진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디귿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이 더욱 추상화된다. 자, 아니죠. 구체화됩니다. 리을 조작적 정의가 없어도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조작적 정의를 해야지만 측정이 가능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가설 검증이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겠다. 그러면 그 만족도라는 거에 있어서 측정 가능할 수 있게끔 이제 수량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의 재이용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겠다. 구체화 시키는 거고요. 자, 신앙심을 조사하겠다. 그럼 신앙심을 측정 가능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뭐 종교 의식을 일주일에 몇 번 참여하는지 참여 횟수에 따라서 자, 신앙심을 측정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할 수 있게끔 수량화시키는 게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설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가 없으면 가설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에 옳은 것은 기억 하나네요. 정답 1번이고요. 1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조합된 단어들과 동일한 논리적 구성을 가진 것은 자 보겠습니다. 개념화 그리고 개념 명제입니다. 자, 개념화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 정의인 거죠.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것 개념화인데요. 그 이후에 두 번째는 개념 그리고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이제 판별하는 문장이나 식인 거죠. 그러면 이제 개념을 문장이나 식에 대입해서 명제화시키는 거 개념화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논리적 구성이라면 자, 3번 조작화, 조작적 정의는 이제 변수를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 논리적 구성으로 옳은 것 3번인데요. 조작화는 자, 변수를
조작화를 통해서 변수를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5회 대 기출문제 2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14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연구 문제의 서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로 평서문 형태로 서술되어야 한다. 아니죠. 문제라는 그 단어의 뜻처럼 문제 의문문으로 연구 문제는 서술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다루는 범위가 넓게 서술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자, 문제의 범위는 좀 더 구체적이고 범위는 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연구 결과의 함의에 맞추어 서술되어야 한다. 함의라는 것은 들어있는 뜻 또는 숨겨진 뜻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고 맞춰서 문제를 서술하는 건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연구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이 서술되어야 한다. 연구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 4번이고요. 정의 관계로 서술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정관계, 부관계 이거는 플러스 관계, 마이너스 관계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노년기에 심리치료 참여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을까? 이런 연구 문제. 이거는 둘 다 향상이잖아요. 심리치료 참여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가 높다. 둘 다 높다. 이런 건 정관계. 또는 노년기 심리치료 참여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증은 감소할까? 하나는 증가하지만 하나는 감소할까? 이런 건 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정관계든 부관계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3번의 4번입니다. 12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노인의 우울에 관하여 연구할 때 이제 조작적 정의입니다. 개념적 정의 이후에 있어지는 조작적 정의, 변수의 가설. 자, 조작적 정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사전을 참고하여 우울을 명확히 정의한다. 개념적 정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약간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게 개념적 정의였죠. 자, 2번 노인의 우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조작적 정의 아닙니다. 자,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하게끔 구체화시키는 거였죠. 우울 관련 그래서 척도를 탐색 후 선정하는 거. 자, 이게 3번이 조작적 정의의 정답입니다. 자, 조작적 정의의 최종 산물은 척도, 곧 수량화 또는 계량화가 조작적 정의의 최종 산물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3번이고요. 4번 우울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에 대해 조사한다. 조작적 정의는 아닙니다. 차이, 막연하잖아요. 어떤 구체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 아니고요. 우울한 노인의 현황을 파악한다. 아닙니다. 4번의 정답 3번이고요. 네, 1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5번 개념의 조작화, 개념의 구체화, 이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개념의 조작화 안에는 먼저 개념적 정의를 내려야 되고요. 사전적으로. 그 이후에 측정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발된 척도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념의 조작화 과정은 순서대로 1번 개념적 정의 먼저, 그리고 조작적 정의, 그 다음 측정입니다. 그래서 1번 순서 바뀌었으니까 옳지 않고요. 자, 2번 두 번째 단계 조작적 정의의 개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이다. 이건 조작적 정의에 앞서서 개념적 정의인 거죠. 사전 정의는. 틀렸고요. 3번 개념의 조작화 전 과정에서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조작화 과정, 이 개념의 조작화 전 과정의 최종 산물은 수량화이다. 아니죠. 계량화 시켰고 수량화 시켰으면 이제 그 개발된 척도를 통해 측정을 하는 것이 최종 산물입니다. 그리고 연구 전체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돼야 되는 거죠. 자, 개념의 조작과 과정 안에서는 측정이 마지막 단계. 네, 그 다음 5번 질적 조사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양적, 질적 모두 중요한 과정이 개념의 조작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 5번입니다. 자, 10회 때 기출문제 6번입니다. 개념의 조작화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표준화된 척도는 조작화의 산물이다.
자, 개념의 조작과 전 과정, 개념적 정의와 조작 정의 다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의 척도가 개발되면 그것은 조작할 산물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 산물 측정을 하게 되는 것 옳은 설명이고요. 자, 2번 추상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그렇죠. 구체화시키는 거고요. 측정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경험적 세계 연결 맞습니다. 자, 3번 명목적 정의로서 충분히 조작화가 가능하다. 아니죠. 개념의 조작화 전 과정은 개념 정의, 조작 정의, 측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목적 정의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만 바꾸는 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옳지 않습니다. 4번 개념적으로 정의된 내용이 실제로 관찰되게 정의하는 것 맞죠? 조작화 과정. 양적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네, 수량화, 또 계량화 시켰으니까요. 맞습니다. 5번.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 정답입니다. 다음 제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조사 문제의 구체화. 과정 가운데 마지막 관련 기출은 7번입니다. 개념을 문제 안에 포함된 단어의 개념을 경험적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과정.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개념의 구체화는 먼저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개념적 정의 먼저고요. 니은. 그 다음 측정 가능할 수 있게끔 구체화시키는 조작적 정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개발된 척도로 변수를 이제 측정하는 것 디귿 마지막이라서 니은 기억 디귿 정답 2번입니다. 네, 다음은 가설에 관련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때 기출이었고요. 자, 영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영가설, 다른 말로 귀모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자, 조사 문제를 설정하고 조사 이제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하면 그 이후의 단계가 가설 설정이죠. 이 가설 설정에서 등장하는 가설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자의 주장을 담은 연구 가설 있고요. 자, 그것을 아니야 변수들 간의 관계가 아마 우연일 거고 없을 거야 라고 연구자의 주장 연구 가설을 반증하는 게 영가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가설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는 가설이 대립가설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립가설을 채택할 경우에는 연구가설, 연구자의 연구가설과 동일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가지를 봤을 때 영가설, 귀무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겠습니다.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영가설이다. 자, 맞는 거죠. 기억. 자, 니은 이 영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음을 뜻하는 거 맞습니다. 그 변수들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증명하는 게 영가설입니다.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 자, 대안가설, 대립가설을 검증하여 채택하는 가설이다. 영가설과 무관한 영가설이 기각될 때 연가설이 거짓일 때 다시 채택하는 게 대립가설, 대안가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설과 동일시 되는 거죠. 자, 대안가설을 검증해 채택하는 가설이다. 연가설과 틀린 지문입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을.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한다. 아니죠. 연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이다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라고 증명하는 거 영가설. 그래서 정답 옳은 거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제 20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번 통계적 가설 검증. 통계적 가설 검증입니다. 이 가설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 영가설을 기각하면 변수들 간의 관계가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이 영가설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장한 연구가설이 잠정적으로 채택되는 거 맞습니다. 옳은 질문이고요. 자, 2번 영가설은 연구가설과 대조되는 가설, 그죠? 연구가설을 반증하는 게 영가설이니까 맞습니다. 자, 3번 통계치에 대한 확률 P 이것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낮으면 영가설이 기각된다. 자, 이 확률에 관련된 기출문제 굉장히 좀 마이너한 문제인 건데 그래도 기출문제 있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치에 대한 확률이라는 것은 유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이 있는데 유의 확률이
수준보다는 낮아야 연가설이 기각이 되는 겁니다. 옳은 지문이거든요. 자, 유의 확률.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아, 좀 조심해야 돼 라는 게 유의 확률이거든요. 자, 이 유의 확률이 낮아야지만 연가설을 기각하고 연구자는 자신의 주장이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의 수준과 이 통계치에 대한 확률, 유의 확률 비교 시에는 유의 확률이 낮아야 연가설 기각됩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3번. 자, 4번. 연구가설은 표본의 통계치에 대한 가정이다. 연구가설. 자, 아니죠. 연구가설이라는 것은 자, 표본 통계치 이전에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진술까지 한 가설인 거죠. 그래서 4번 옳지 않은 거 정답이고요. 5번 연구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 자, 4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제 1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3번 가설,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이론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자,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한 문장이다. 자, 맞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게 가설이고 그리고 조건문 형태여야 되겠죠.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게 가설이고요. 그래서 계량화가 가능한 가설이어야 됩니다. 간단 명료하고. 그래서 니은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가설 구성을 통해 연구 문제가 도출된다. 순서가 바뀌었죠. 자,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문제를 설정하면 이후에 가설 설정을 하는 게 자, 조사의 과정입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을 창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가설은 측정할 수 있게끔 계량화되어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현상과 관련성 가져야 되고요. 그 때문에 옳은 설명은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7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의 예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변수들 간의 관계가 기술된 게 가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건문 형태여야지 가설이죠. 자,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것이다. 측정이 좀 불가능하죠. 애매하죠. 불평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모든 사회라는 범위도 그렇고요. 니은 1번 틀렸고요. 2번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인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다. 자, 어떤 두 가지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2번 틀렸고요. 3번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라는 것도 좀 측정이 불가능한 가설이고요. 자, 4번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참여율 퍼센티지로 나타낼 수 있고 측정되고요. 자,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을 것이다. 노동 참여율과 출산율 두 가지 변수들 간의 관계 기술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자,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모든 행위는 비용과 보상에 의해 결정된다. 자, 변수들 간의 관계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자, 15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5번 통계적 가설 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뢰 수준을 높이면 일종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자,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수준, 조사 결과가. 이것은 이제 모수가 신뢰 구간 안에 있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 결과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유의 수준. 이라고 하는데 이 유의 수준은 따라서 모수가 신뢰 구간 밖에 있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 수준을 높이면 반대로 유의 수준을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종 오류라는 것은 유의 수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을 낮추니까 일종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것 맞습니다. 2번 유의 수준을 낮추면 일종 오류가 늘어난다? 아니죠. 일종 오류가 줄일 수 있는 거죠. 2번 옳지 않은 거 정답입니다. 자, 3번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연가설 기각된다. 맞습니다. 이거 외우실게요.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 자, 유의 확률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할 확률이 낮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 연구 가설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다라는 거, 신뢰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가설을 반증하는 연가설을 기각하고 내 말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의 확률은 낮을수록 연가설 기각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이종 오류가 증가하면 통계적 검정력은 감소한다. 네, 이거 맞는 질문이거든요. 이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자, 거짓인 연가설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장, 내 연구 가설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고 거짓인 연가설을 채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종 오류가 증가해서 검정력 또는 통계적 검증력 낮아지는 것 맞습니다. 감소한다. 5번 이종 오류는 실제로는 참이 아닌 거짓인 거죠. 거짓인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채택하는 거죠. 연가설. 그럼 내 연구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증거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 정답입니다. 유의 수준 낮추면 1종 오류 같이 낮아집니다. 자, 14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6번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두 개 모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개입을 해도 두 개 모집단의 평균 차이가 없다라는 그 연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구 가설을 반증하는 연가설입니다. 자, 위의 가설을 기호로 자, 표시하면 H1 죄송합니다. H0가 M1은 M0, M2이다. 같다.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같다. 이 기호 맞습니다. 1번. 자, 2번. 가설 검증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설이다. 왜냐하면 연가설은 보통의 연구에서 그 연구 가설을 직접 증명하기보다 이 연구자들이 연가설을 설정하고 연가설을 기각해서 내 연구 주장을 채택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가설은 반드시 필요한 가설 맞습니다. 자, 3번 연구자가 참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가설이다. 아니죠. 연구자, 과학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이 채택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연구 가설이 채택되기를 바라고 연가설은 기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거 정답이고요. 4번 개입의 효과가 우연. 즉 표본 추출 오차에 의해서 우연으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가설이다. 그래서 내 주장 연구가설을 반증하는 가설 맞습니다. 연가설. 5번 연구가설을 반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설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가설에 대한 마지막 기출문제입니다. 13회 때였고요. 7번 양적 연구의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양적 연구입니다. 자, 변수 간 관계를 검증 가능한 그렇죠? 개량화시켜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이 자, 양적 연구의 가설 맞습니다. 자, 2번 가설은 연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조사 절차는 문제 설정하고 다음 가설 설정입니다. 3번 연가설, 내 연구, 내 주장을 반증하는 이 연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표본 추출 오차이거나 여러 이유로 우연히 발생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맞습니다. 자, 4번 하나의 가설에 변수가 많을수록 가설 검증에 유리하다? 아니죠. 변수가 많을수록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하지 못한 효과가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설 검증이 유리한 것 아닙니다. 변수 많을수록.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이네요. 자, 5번 탐색적 조사는 그죠? 예비적 조사인 거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리 하는 예비적 조사이기 때문에 이 탐색 조사는 가설 설정할 필요 없는 것 맞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 4번입니다. 네, 제 20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가설 관련. 자, 1번. 죄송합니다. 20회 때 변수 관련 기출문제죠. 1번. 다음 사례에서 부모의 재산은 어떤 변수인가 보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이 연구에서는 학력은 원인을 제공한 거죠. 독립변수. 그리고 자녀의 진학률은 결과인 종속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의 재산이라는 그 변수도 비슷한 조사 대상에 한정하여 다시 분석해 본 결과 부모의 학력과 자녀 대학 진학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는 있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관계가 없었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러면 이 부모의 재산이라는 이 변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외생 변수 또는 재산에 따라서 결과 종속 변수가 다르게 조절이 될 수 있는 뭐 조절 변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외생 변수, 조절 변수, 왜곡 변수 또는 매개 변수들을 설계해서 필요에 의해서 통제될 경우에 사용되는 통제 변수에 들어갑니다. 자, 정답 5번입니다. 19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독립변수, 원인 앞에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앞에서 선행이죠. 선행 변수입니다. 자, 다음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입니다. 중간에서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다음 다른 변수에 의존하지만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변수, 어떤 변수에 의해서 결과치로만 나타낼 수 있는 변수인 거죠.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다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원인과 결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 이것은 외생 변수인 거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네, 제17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원인, 아이들의 자아 정체감이 결과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때 자아 정체감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게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자,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인 거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외생 변수 정답 2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가설에서 기억에서 디귿이 의미하는 변수의 종류를 다르게 짝지은 것 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제공받은 전문가 지지는 외상 경험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네, 자, 보면 외상 경험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청소년이 제공받은 전문가 지지에 따라서 완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전문가 지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이 제공받은 전문가 지지에 따라서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문맥이 맞으면 조절 변수입니다. 기억 조절 변수이고요. 외상 경험은 독립 변수인 거고 그에 따른 정신건강 나타나는 결과는 종속 변수. 4번의 정답 2번입니다. 네, 1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5번. 다음 가설에서 기억에서 디귿이 의미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연령은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변수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응집력의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력. 순서가 바뀌었죠. 거주기간이 결과인 지역사회 응집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거주기간 디귿이 독립인 거고요. 이것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응집력은 종속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2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독립변수 원인인 거죠. 이것은 모든 형태의 척도, 그러니까 명서 등비 있죠. 명목서열 등간 비율 척도가 다 활용될 수 있는 독립변수 자, 맞는 겁니다. 1번.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자, 독립변수에 의한 결과이자 종속 변수에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 변수에게 모두 영향을 미친다? 아닌 거죠.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생 변수입니다. 자, 3번 통제 변수는 종속 변수와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통제할 필요가 없죠. 원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으면 내 연구에 어떤 인과관계를 해치는 그런 변수는 통제해야 되는 거니까 종속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통제 변수로 삼습니다. 3번 옳지 않고요. 자, 4번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독립 변수의 결과가 조절 변수인 거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조절 변수입니다. 자, 5번 종속 변수 결과의 수는 외생 변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아닌 거죠. 외생 변수는 통제해야지 내 연구 그 문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옳은 설명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2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조절 변수를 활용한 가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소득, 독립, 삶의 만족도, 종속인 거죠. 조절 변수 없고요. 자,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 독립과 종속인데 근데 그 사이 안에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 종속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조절 변수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닌 거고요. 조절 변수 없고요. 자, 소득은 의료 접근성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자, 소득이 높아서 의료 접근성도 좋아질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교통편이 좀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산다던가 해서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의료 접근성도 높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독립 변수의 결과이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료 접근성을. 그러면 조절 변수는 없고요. 자, 5번 비슷한 소득일 때 거주 지역에 따라 삶의 만족도 차이가 난다. 거주 지역에 따라 만족도가 차이가 난다. 이 두 가지의 인과관계를 위해서 소득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통제해야 되는 거죠. 비슷한 소득으로. 그러니까 통제 변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절 변수 활용한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1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복지정책이 소득수준 향상의 원인일 때 복지정책은 원인, 독립변수 맞죠? 자, 소득수준 향상이 경제발전의 결과래요. 그러면 소득수준 향상은 종속 변수 맞는 거죠. 자, 3번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의 빈곤감소 효과를 조사할 때 경제 수준은 통제 변수이다. 자, 복지 정책을 씀으로써 자, 가난한 빈곤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그 문제, 가설을 검증할 때요. 그때 복지 정책만이 원인이 돼야 하는데 경제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죠. 그러니 경제 수준을 비슷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 통제 변수 맞는 겁니다. 자, 4번 자, 경제 발전으로 복지 정책의 재원이 늘고 그로 인해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으면 먼저의 경제 발전은 매개 변수이다. 아니죠. 경제 발전이 먼저니까 독립 변수고요. 그 원인이 복지 정책의 재원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매개 변수인 거죠. 복지 정책의 재원이 느는 것. 그래서 그 결과 또 생활 수준까지 향상이 되는 게 종속 변수. 거죠. 그래서 경제 발전은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네요. 5번 경제 여건에 따라서라고 하면 조절 변수인 거죠. 자,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가 달라진다. 둘의 상관관계가 있다. 근데 경제 여건에 따라서니까 경제 여건은 조절 변수인 겁니다. 5번 옳은 설명. 자, 옳지 않은 건 정답 4번입니다. 9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 9번이고 7회 때 기출문제네요. 자, 실업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지원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논문 게재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자, 실업이라는 결과, 종속 변수가 있는 거고요. 그 요인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독립변수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냐면 고용지원센터 이용자 중심으로 사람, 개인을 분석하는 거죠. 자, 디귿, 그리고 표집 단위와 표집 방법, 이 지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6회 때 기출문제, 변수에 관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자아실현 충족은 어떤 변수인가? 사회복지시설 근무제 업무 자율성은 자아실현 충족을 높이고 이 높아진 자아실현 충족은 또다시 업무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그럼 가운데 있는 자아실현 충족은 앞에 있는 업무 자율성의 독립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업무 능률성이라는 종속 변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4개 변수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것으로 사회복지 조사론 기출문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